관세 나라 미국이 주변 동맹국들에게 관세 폭탄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 자신의 동맹국들, 그러니까 자신하고 되게 가까운 나라들, 그들에게 그냥 폭탄을 투여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과 적이 되는 건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이다. 근데 미국과 친구가 되는 것도 그다지 추천할 만한 일은 아니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들어서고 난 이후에 한때는 제조국이 없어서 되게 제조 업체들이 없어서 되게 형편이 좋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미국은 유럽에 있는 무수히 많은 제조업체들이 자신의 나라로 이렇게 와서 좀 많은 것들을 해주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했냐, 이제 내수에 있는 내국민들에게 세금을 거둬들이는 형태보다는 차라리 이제 해외에서 들어오는 물건들 관련해서 관세를 부과해서 관세 수입으로 이 재정을 끌고 왔답니다. 재정의 80%를 관세로 충당한 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되게 그다지 잘 나가지 못할 때, 유럽이 전 세계에 이제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유럽이 미국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자유무역, 그러니까 관세를 최대한 낮추라고 얘기했을 때 미국은 관세를 높일 거다, 자기들은 이 자유무역이나 이런 것들은 200년이나 지난 이후에는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들이 형편이 좋아지고 난 이후에 슬그머니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나라인 것처럼 모델을 바꿨죠. 그리고 난 이후에 FTA든 아니면 GATT든 여러 가지의 이제 기구들을 설립하는데 앞장섰죠. 지금은 또 다시 이제 관세를 때려서 자신의 재정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일을 벌리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지금은 예사롭지 않습니다. 미국의 트럼프가 멕시코나 아니면 캐나다하고 관세 관련해서 예고를 했다가 슬그머니 줘 담긴 했습니다만은 그게 그냥 협상을 위한 용으로만 끝날지 아니면 정말로 관세를 통해서 미국의 재정을 이렇게 확충하는 데 이용하게 될지는 사실 두고 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시바라고 하는 이제 일본의 총리는 미국 앞에 서서 엄청 이렇게 이 아부의 기술을, 아부의 끝판왕임을 보여줬습니다. 왜겠습니까? 미국이 정말로 좋아서요? 아니죠. 그 이시바가 아부하는 게 연기임을 미국의 트럼프도 알고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철저히 그 관세 폭탄으로부터 자신의 자국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한 행보들을 보인 거죠. 그에 비해서 한국은요, 지금 정치적인 리더십이 실종되어 있는 상태이다 보니 되게 사면초가에 놓여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렇게 상황들이 매우 안 좋죠. 이런 시국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참 많이 막막하고 많이 깝깝하죠. 당장 4월부터 한국에 있는 주요 기업에도 이제 관세가 떨어지게 될 것인데, 부과가 될 것인데, 그럼 어떡하겠냐라는 겁니다. 충격이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앞으로 닥친 이제 위협은, 경제적인 위협은 이제 점점 가시화되고 있는데, 나라는 지금 여러 갈래로 지금 나뉘어져서 정치하는 놈들이 전부 다 자신의 입장에 서서 자기 유리한 쪽으로 떠들고 다니면서 청년들을 갈라치기 하고 중년들, 장년들, 노인들 모두 다 이렇게 이제 극단에 서서 되게 민감하게, 되게 예민하게 말하며 이제 정상적인 활동을 못할 정도로 지금 이 혼돈의 도가니로 끌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트럼프는 지금 대놓고 한국을 이제 ATM기로 활용하겠다, 현금 ATM기로 활용하겠다라고 대놓고 지금 떠들어대고 있는 판에 우리는 우리 내부에서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고 서로를 적대시하고 이상한 이제 논리들을 펼치면서 계속 난감한 상황들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보통 사람들, 서민들은 더욱더 우려스럽고 염려스러운 지경에 놓일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아껴야 된다, 절약해야 된다,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면 당연하고 뻔한 얘기를 왜 하냐, 그런 얘기 하느라 입만 아프겠다, 아무 쓸데없는 얘기를 왜 하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성실하게 살거나 저축하거나 절약하거나 하는 것들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인 거죠. 예, 그런 이제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가 앞으로 어디에 기대서 살아야 될까라고 생각하면 깝깝하고 보이는 것도 없고 많이 난감하죠. 모르긴 몰라도 지금의 이제 미국은 그 관세 폭탄으로 자신의 재정을 이제 메워 나가고 동맹국들에게 부담을 엄청 이렇게 떠넘겨서 자국만 잘 먹고 잘 사는 아메리카 퍼스트, 그걸 철저히 실행하려나 봅니다. 그러는 중에 우리만 이제 되게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제 더 빡빡해지고 더 어려워지면 미국은 이제 더 이제 자기들이 더 유리해지고 더 좋아진다라고 생각하겠죠. 우리는 지금요 여러 가지 이제 혼돈 속에 놓여 있는데 중국은 중국대로 지금 중국 내수가 지금 심상치 않아서 중국 내에 이제 돈을 풀어서 엄청 지금 이 자국의 안정을 추구하려고 난리인 거고, 일본은 이제 다시 이 경제가 살아나고 있고, 위에 있는 북한은 지금 아사자들이 속출하고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러시아 저 모양이고, 한국은 지금 되게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내부에서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고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 같고, 이런 이제 우려스러운 상황이 계속되면 결국 그로 인한 피해, 그로 인한 충격은 누가 다 겪겠습니까? 물론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망할 리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말입니다. 근데 이 대한민국에 사는 이 경제적으로 이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 많이 망할 것 같습니다. 영끌한 사람들 망하고 피투한 사람들 망하고, 크게 내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너무 과도하게 일을 벌였던 사람들이 대거 이제 몰락하고 무너지고 이 속수무책으로 쓰러질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가 지금이다라는 걸 우리는 잘 생각하며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내는 게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가는 길인지를 잘 궁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렇게 대비하고 대응하고 살지 않으면 더더욱더 힘겨워질 것 같습니다.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가 절대로 수월하지 않은데, 이 천방지축으로 이 집값은 언제 떨어져요? 집값 여전히 오르는데요. 서울의 고점 대비 집값이 99% 회복했다는데요. 뭐 서울은 여전히 불패인데요. 뭐 5일 만에 2억 5천 올랐다라는데요. 이런 개소리들이 난무하고 있는 게 지금의 시국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국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고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좀 잘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자신만만하게 너무 세상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세상을 우습게 보면 그런 무서운 세상으로부터 분명히 보복을 당할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살아가는 건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으니, 특히나 지금은 트럼프가 앞장서서 관세 폭탄을 터뜨리겠다라고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니 우리는 더욱더 현실을 엄중하게 내다보며 대응하며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